이 편지는 제 딸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20년을 지닌 손끝, 그리고 아직도 그날의 온기를 잊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편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구겨진 자국마다 한 여자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놀랍도록 순수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요. 나중에 다시 만나면 안아주세요. 삐뚤빼뚤한 글씨는 5살 아이의 손으로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엄마의 이름을 부르듯 잔뜩 긴장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써 내려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글씨가, 이 문장이 그녀를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있게 만든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윤. 그리고 편지를 쓴 아이는 그녀의 딸 수아였습니다. 그 편지를 남기고 수아는 어딘가로 보내졌고 세상은 지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입양 절차가 끝났고 새로운 가정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하지만 지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안아주세요였는데 그 요청조차 받아줄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그 종이 하나를 품고 숨을 죽이며 흘리는 눈물은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지윤은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다른 아이를 낳지도 않았으며 사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멈춰 있었고 오직 편지만이 그녀의 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하필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녀는 그 편지의 주인공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DNA 검사를 통해 유전자 일치율 98.7%가 나왔습니다. 상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여성입니다. 그날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기적처럼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편지, 그토록 되뇌었던 다시 만나면 안아주세요 라는 문장.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년 만에 그녀는 한 아이 앞에 섰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5살 딸이 엄마에게 남긴 단 하나의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20년을 돌아 다시 엄마에게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절망처럼 보였고 운명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듯 했지만 결국 진심은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눈물과 침묵으로 쌓인 20년, 그리고 DNA가 밝혀낸 가장 따뜻한 기적. 1998년 겨울, 서울의 바람은 살을 찔 듯 차가웠고 거리는 회색빛이었다. 모든 것이 얼어붙던 그날, 지윤은 5살 딸 수아의 손을 꼭 붙잡고 어머니 댁을 찾았다. 엄마, 잠깐만 수아 좀 봐줘요. 병원에 다녀올게요. 지윤은 아이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 수아는 까르르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병원에서도 웃지 말아요. 너무 많이 웃으면 아프대요. 그 천진난만한 말에 지윤은 웃는 대신 가슴이 시렸다. 웃을 힘이 없는 현실이었다. 남편은 수아가 2살 되던 해 조용히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갔다. 이런 인생은 질렸다며 떠난 그의 뒷모습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낮에는 식당 2곳에서 설거지, 밤에는 신문 배달, 그리고 새벽에는 시장에서 짐 나르기까지. 하루 3번 옷을 갈아입고 일을 나섰다. 아이에게 신발을 사줄 돈이 없어 중고시장 바닥을 뒤졌고 자신은 늘 고무장갑을 벗지 못한 채 생활했다. 하지만 지우는 수아만 있으면 괜찮았다. 우리 엄마는 하루에 10번도 웃어요. 수아는 유치원에서 그 말을 선생님께 자랑처럼 말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우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앞에서는 울 수 없었다. 그녀는 엄마였고 엄마는 무너지지 않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잔인하게도 삶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수아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다. 몸은 불덩이였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지유는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고 의료진은 아이를 응급실로 들여보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보호자 등록 정보가 맞지 않습니다.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동의를 위한 보호자 서명이 일치하지 않아 처치가 어렵습니다. 지유는 벼락을 맞은 듯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엄마예요. 제 딸이에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고개를 저었다. 기록상 수아 양은 이미 입양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제야 그녀는 진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일하러 간 사이 수아를 돌보던 지윤의 친어머니가 지윤 모르게 수아를 입양 보내는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왜 그랬어요? 돌아가서 따져 물었지만 어머니는 단호했다. 너도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 애는 좋은 집에 가게 될 거야. 지금처럼 계속 이대로 살 순 없어. 그 말은 지윤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녀는 외쳤고 울었고 병원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아이는 그렇게 며칠 만에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지윤은 그 건물 앞에서 3일 밤낮을 서성였다. 결국 기관 측은 그녀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아이에게 혼란을 줍니다. 현재는 새로운 가정을 연결 중입니다. 이별이 아이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수아는 자신의 전부였고 살아야 할 이유였는데 세상이 그것을 절차와 제도라는 이름으로 앗아간 것이다. 지유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단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다. 편지를 쓰는 것. 밤새워 써 내려간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수아야. 엄마는 절대 너를 버린 적이 없어. 꼭 기억해줘.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꼭 안아줄게. 꼭꼭 우리 다시 만나자. 편지를 접는 손은 끝없이 떨렸다. 편지지에 눈물이 번졌고 잉크는 번져 흐려졌지만 그 진심만은 지워지지 않길 바랐다. 그녀는 그 편지를 기관에 맡기고 다시는 수아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서울을 떠났다. 지유는 모든 연락처를 끊고 전화도 주소도 바꿨다. 그녀는 바닷가 작은 마을로 향했고 그곳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며 살아갔다. 주민들은 그녀를 조용한 여선생이라 불렀지만 지윤의 마음에는 언제나 작은 아이의 이름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수아. 그 이름만으로도 그녀는 살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20년. 편지 하나만을 품고 살아낸 20년의 시간.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런데 그 편지의 주인공이 20년 뒤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날도 바람이 차가운 오후였다. 지유는 작은 바닷가 보건소에서 평소처럼 어르신들의 혈압을 재고 약을 나누고 있었다. 삶은 아주 조금씩 익숙해졌고 수아를 품고 살던 기억은 그리움 속에 가라앉은 채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가슴 속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유는 우연히 한 뉴스 기사를 보게 된다. 입양인과 가족, DNA로 연결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입양인 유전자 매칭 프로젝트. 한국 포함 32개국 공동 데이터베이스 활용. 지윤의 손이 멈췄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 그녀는 몇 번이나 화면을 들여다보았고 다음날 새벽 바닷가 마을 우체국으로 향했다. 입에 단 커피 믹스를 씹어가며 채취 키트를 신청했고 며칠 뒤 작은 키트 상자가 도착했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채로 면봉을 입안에 넣었고 그 샘플을 봉투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이건 혹시라도 내가 살아있다면 너에게 닿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야. 그렇게 DNA 샘플은 세상 어딘가로 떠났다. 그리고 지우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작은 진료소 책상에 앉아 노인의 고혈압 약을 챙겼다. 한 달쯤 지났을까? 지우는 익숙하지 않은 번호로부터 매일 한 통을 받는다. 보낸 이는 글로벌 패밀리 리커넥트 네트워크. 메일 제목은 간단했다. DNA 매치 파운드 98.7% 전해팅 링크. 그녀는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속에서 무언가 울렁이며 요동쳤다. 설마 진짜 설마. 그녀는 숨을 고르며 메일을 열었다. 그곳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과 98.7% 일치하는 유전적 일치를 가진 한국계 미국인 입양 여성 한 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름 리사 김리석 김, 출생 추정 연도 1993만 1994. 현재 거주지 시애틀 미국. 이름은 낯설었다. 하지만 출생 연도는 정확히 수아가 태어난 해.
그녀는 한순간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수아야? 메일 하단에는 연락을 원하는 경우 신청하라는 버튼이 있었다. 손끝이 흔들리던 지우는 마침내 마우스를 클릭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예 버튼이었다. 며칠 후 매칭 기관을 통해 영상 통화가 잡혔다. 카메라가 켜지고 낯선 사무실 배경이 비쳤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또렷한 이목구비에 단정한 셔츠 차림, 동그란 안경 너머로 조금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이 편지 기억하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화면에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였다. 지윤의 눈이 커졌다. 그 편지, 그 손글씨, 그 문장. 엄마가 제일 좋아요. 나중에 다시 만나면 안아주세요. 그 순간 지윤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음을 터뜨렸다. 수아야. 수아야, 정말 너니? 그녀는 화면에 손을 얹었다. 화면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딸의 눈동자가 있었다. 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던 딸이 지금 그녀를 보고 있었다. 리사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전 항상 궁금했어요. 그 편지가 진짜였는지, 진짜 엄마가 쓴 건지. 지우는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야. 내가 썼어. 그날 밤 내가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 근데 그 편지를 남겼어. 꼭 그거라도 닿았으면 해서. 리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그 편지를 읽고 나는 사랑받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안에는 혼란과 애틋함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한 달 뒤 리사는 한국으로 왔다. 인천공항 입국장. 지우는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다. 마음은 들뜬 것도 아니고 떨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건 전부였다. 그녀의 시선 속에 낯설지만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리사김. 아니, 수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두 발로 엄마 앞으로 걸어왔다. 둘은 말을 잃고 마주 섰고 지훈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수아야. 이젠 안 와도 되니? 리사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20년 만에 서로를 진짜로 안았다. 그녀가 떠난 그날 지우는 다시 만나면 안아줄게라고 썼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진짜로 안고 있었다. 울음도 말도 눈물도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그 말의 약속을 지켰다. 이 감동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리사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나온 다음 말이 지윤의 세 번째 눈물을 터뜨립니다. 엄마, 나 이름 바꿔도 될까요? 리사가 아니라 수아로요. 그게 제 진짜 이름이니까. 수아로 돌아가도 될까요? 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지윤이 지금껏 숨죽이며 살아온 20년 세월을 단숨에 녹였다. 리사가 아니라 수아. 그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준 새 삶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엄마가 건넨 진짜 이름. 그녀는 그 순간 마치 잃어버렸던 아이를 이름으로 다시 품는 듯한 벅찬 감정을 느꼈다. 그래, 수아야. 얼마나 이 이름이 듣고 싶었는지 몰라. 너는 내 딸 수아야. 그 말에 수아는 눈을 감았다. 어릴 적 기억은 흐릿했지만 유일하게 기억나는 건 병원 창문 너머에서 어떤 여자가 울고 있던 장면, 그리고 입양 가기 전 하얀 편지 봉투에 들어있던 따뜻한 손글씨. 그 편지 하나가 수아를 리사가 아닌 수아로 살아가게 한 유일한 이유였다. 엄마는 아직 나랑 같이 살 준비는 안 됐어. 하지만 천천히 해보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지우는 그렇게 말했다. 기적처럼 돌아온 딸이지만 20년의 공백은 하루아침에 메울 수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시간엔 수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윤도 있었다. 그녀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죄책감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수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도 아직은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이름부터 다시 가져가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는 시작 같거든요. 그날 밤 지유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수아의 아기 때 사진, 초음파 사진, 그리고 낡은 병원 영수증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중얼거렸다.
다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 언젠가 너를 다시 찾게 될까봐. 지윤의 삶은 멈췄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듯했다. 그녀는 보건소 일외에도 주말이면 서울을 오가며 수아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수아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지윤이 해주는 밥을 먹으며 함께 산책을 하며 조금씩, 정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엄마는 아직도 김치찌개를 그렇게 맵게 해요? 너 어릴 땐 더 맵게도 먹었어. 맵다고 안 했거든. 둘의 대화는 서툴지만 서로를 채워가는 과정이었다. 말보다 시간이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수아가 지윤에게 사진을 건넸다. 어릴 적 입양된 후 찍은 첫 사진이었다. 그녀는 턱을 괴고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입양 가정은 그녀에게 새 삶을 주었지만 항상 어디엔가 다른 집이 있을 것 같은 불안이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요 엄마, 전 항상 그림을 그렸어요. 진짜 가족에 대한 그림. 다리가 셋인 고민형도 그리고 눈물 흘리는 해님도 그렸어요. 그게 전부 엄마였어요. 그 말을 들은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수아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은 이제 다 자란 성인의 손이었지만 지윤에겐 여전히 5살 때 그 손이었다. 그 손을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놓고 살아왔던 것이다. 몇 달 후 지윤은 수아에게 작은 상자를 선물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지 그리고 수아의 아기 때 쓰던 머리핀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건 너랑 내가 연결된 증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믿게 해준 유일한 증거였고 이걸 들고 난 버티며 살았어. 수아는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끝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저도 이걸 평생 간직할게요. 그날 이후 수아는 자신의 미국 이름 리사를 법적으로 지우고 수학임으로 한국에 등록했다. 그녀는 미술치료사 과정을 한국에서 밟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림으로 저처럼 마음속에 엄마를 그리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언젠간 진짜로 만나게 될 거라고. 지윤과 수아는 모녀라는 단어에 다시 익숙해지고 있었다. 어색했지만 행복한 어색함이었다. 그날 지윤은 다시 수아를 꼭 안았다. 이번엔 더 따뜻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제는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그때처럼 울면서 돌아서지 않을게. 수아야,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수아도 말했다. 엄마, 이제 나도 엄마 품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따뜻하구나. 고마워요. 늦게라도 와줘서. 그들은 긴 겨울을 끝내고 드디어 봄으로 들어서는 중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편지 한 장을 꺼내 들고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편지가 닿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당신의 진심은 지금 당장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삶을 바꿔줄 것이다. 편지는 멀리 간다. 하지만 반드시 도착한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끝내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그땐 내가 틀렸어요. 다시 한번 안아주고 싶어요. 어쩌면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한 사람의 세상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지윤과 수아는 편지 한 장과 DNA 검사 한 장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가능했던 진짜 이유는 잊지 않고 기다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젠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심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단 한 줄의 메시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 감정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따뜻한 사연이 닿을 수 있도록 작은 촛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당신의 시간 속에도 이처럼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이 조용히 찾아갈 거예요. 이 채널은 누구나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 그 감정을 함께 꺼내고 나누는 공간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편지를 남겨주세요. 그 편지는 어쩌면 지금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감동은 전해지는 순간부터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연결될 수 있고 그 진심은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